안녕하십니까. 송구권의 혼술이 매주 일요일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 7월 23일에 인사드립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 시점을 놓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여전히 나오고 있죠. 국회가 비회기 중임, 이때 영장 청구를 하면은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치지 않으니까 7월 말 8월 초에 할 것인가, 아니면 7월 말 8월 초에는 소환 정도 하고 회기가 시작되는 8월 16일 이후 8말 9초에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다소 좀 차질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 이 이재명 2차 구속영장 청구를 하는 그러니까 혐의는 대북 송금이었습니다. 이재명을 대신해서 쌍방울 대주주 김성태 씨가 800만 달러를 송금을 해줬다. 특히 그 중에서 이재명의 이 방북 비용, 방북 대가로 300만 불을 이미 보냈다. 김성태가 보냈는데 그것을 지금 이재명, 그리고 당시 평화부지사이던 키맨, 대북 송금의 키맨 이화영이 부인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화영이 자백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백을 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대북 송금과 관련한 구속영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됐는데, 일단 이화영이 갑자기 또 자백을 번복을 하고 나섰습니다. 번복을 하고 나섰기 때문에 검찰이 예정대로 뭐 번복을 해도 한번 진술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없이 별도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겠지만, 다만 이화영이 이 시점에서 왜 갑자기 변심을 했는가, 여러 가지 주변에서 이재명 주변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있었다. 자, 이런 정황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일종의 뭐 약간의 변수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이화영이 진술을 갑자기 번복한 것은 어떤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했을 것이다. 작동을 한 흔적이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왜 작동을 했고 어떻게 작동을 했고 그것을 이화영이 자백을 번복하는데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나중에 다시 밝혀지면은 그것은 또 다른 문제로 폭풍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TV조선이 최근에 한 보도를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자에 보도를 했는데 뭐냐 하면은 이재명의 최측근 민주당 의 최측근 중진위원이 이화영 쪽을 만났다. 가서 이화영 쪽 가족들을 만났다. 그 가족들을 만나서 일종의 회유를 했다는 건데, 자, 회유를 했다. 이 단지 이재명의 최측근이 가서 만나서 회유를 했다고 해서 이화영이 진술을 번복을 했다. 좀 석연치 않은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누군지 뭐 밝혀지지는 않지만은 대충 어떤 사람이 가서 이화영을 회유를 했는지는 뭐 정가에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령 일전에 친명계 7인의 자장이라고 불렸던 정성호 의원이 그때 구속이 돼 있던 정진상, 김용, 또 이화영 이렇게 줄줄이 찾아가서 특별 면회를 했다. 그래서 화제가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 국회의원이 범죄 혐의로 구속되는 사람을 찾아갔는데 배석자도, 그러니까 교도관도 입회하지 않는 그런 특별 면회를 했다. 그래서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그런 식의 또 시도가 있었다는 것이 지금 정가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경과를 잠깐 짧게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 대북 송금에 대해서 계속 부인을 하던 이화영이 검찰에서 폭탄 진술을 계속했죠. 그동안은 버텼지만은 결국은 다 떨어져 나가고, 그 돈을 마련해서 전달한 김성태도 진실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진실을 이야기하고, 또 국정원에 북한에 간다는 것을 다 보고를 했기 때문에 국정원에 간 관련 직원이 나와서 대북 송금 사실을 법원에서 증인으로 나서 인정을 하고, 이렇게 되니 갈 곳이 없어진 이화영이 체념을 해서 다 진술을 했다. 자, 그렇게 계속 알려졌습니다. 300만 달러, 특히 이재명이 북한으로 가기 위한 조건, 대가 300만 달러를 북한에 줬다고, 김성태가 줬다고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다. 그동안 이재명은 나는 뭐 쌍방울 그러면은 내의 사입은 적밖에 없다 뭐 이렇게 했지만은 4번, 5번 서로 통화를 하고, 특히 김성태가 이재명을 위해서 돈을 북한에 보냈다는 것을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다. 그러니 이재명이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처음 시작이 김성태가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정진상, 그 이재명의 핵심 접근 정진상이 우리 이재명 지사, 당시 경기도지사죠. 북한에 한번 가도록 한번 추진을 해달라. 이렇게 김성태에게 이야기해서 김성태가 그 이화영에게 이야기해서 이화영이 실제로 돈을 가지고 돈이 많은 김성태에게 부탁을 해서 김성태가 추진을 했다. 자,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이화영이 자백을 했습니다. 자, 이런 보고에 대해서 또 두 번 이런 일에 대해서 두 번 이재명에게 이화영이 보고를 했는데, 첫 번째 보고는 북한 쪽에 타진해 보니까 돈이 든다고 하더라. 그렇게 하니까 그럼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 김성태가 나선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고가 이 쌍방울이 이 돈을 보냈다. 지금 현재 한 100만 불, 200만 불 보냈는데 아마 내년에는 방북이 성사가 될 겁니다. 하니까는 이재명이 그때 또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재명의 뇌물죄가 제3자 뇌물죄에서 직접 뇌물죄로 변할 수 있다. 그리고 이화영의 이런 그 폭탄 자백 때문에 이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해졌다. 이런 것이 지난주에 내내 화제였죠. 그리고 특히 모레 이화영의 재판이 있는데, 이화영 재판에서 다시 이 부분은 이화영이 자백한 부분을 검찰 신문에서 확인이 되면은 바로 그 내용이 2차 구속영장의 핵심 내용이 된다. 2차 구속영장의 핵심이 바로 이화영의 자백이다. 자, 그래서 영장이 치는 것은 확실하고, 그 시점이 언제냐? 7말 8초냐? 8말 9초냐? 이것 가지고는 논쟁이 있었던 거죠. 자, 그렇게 되니 당연히 이재명 캠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민주당 전체가 발칵 뒤집혔죠. 그리고 또 특히 이것이 이재명 혼자의 방북 문제지만은 주변에서 추진을 한 것이 그 진행 상황, 방북 추진을 하는 진행 상황이 당시 경기도 15인 정무위원회, 정무회의에서 공유가 됐다. 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이것이 그 대북 프로젝트, 그러니까 북한 방북 프로젝트의 일환이 되면서 그 여러 사람이 연루되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지금 갈 수 있는 아주 아찔한 상황이었죠. 이재명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재명은 그런 위기에 완전히 몰리게 되니까는 이번에 2차 구속영장이 되면 어떤 형식으로든 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방어선을 치느라고 처음에 그러니까 진술을 번복한 이화영을 어떤 식으로든지 해요를 하든지 협박을 하든지 해서 번복을 하도록 만들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지금까지의 이 내용입니다. 그 흐름입니다. 이화영 부인이 서정욱 변호사가 어제 서정욱의 법대리에 출연해서 이화영의 부인이 유명한 개딸이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극성 지지층이다. 그래서 탄원서를 냈는데, 민주당이 탄원서를 냈는데, 그 탄원서가 이화영을 살리기보다는, 남편인 이화영을 살리기보다는 이재명을 위해서 탄원서를 냈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죠. 그리고 그 부인은 그 탄원서에서 검찰이 강압 수사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썼는데, 그 내용은 잠시 다시 소개를 드리고, 그것이 탄원서를 내고 나서 이화영이 지난 금요일에 갑자기 옥중 편지를 공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들과 주위 사람들에게 옥중 편지를 보냈는데, 그 옥중 편지에서 목요일 구치소에서 보낸 소인이 찍혔는데, 옥중 편지에서 갑자기 검찰에서 했던 자백을 바꿉니다. 내가 쌍방울이 대북 송금을 했다고 이재명에게 보고한 적이 없다. 뭐 이런 갑자기 바꾸는 이야기. 그리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불은 물론이고, 본인이 그 실토를 했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도 나는 아는 바가 없다. 뭐 이렇게 갑자기 바꿨습니다. 자, 바꿨는데 이것이 갑자기 이렇게 바꾼 이유가 해유를 통한 것이었다고 하는데, 이재명의 최측근 민주당 의원이 이화영의 가족들을 찾아가서 용인은 이화영의 가족이 사는 곳입니다. 거기 찾아가서 뭐 해유를 하려면 조건이 있겠죠. 자,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언론 취재 결과 나오는 조건이란 것은 뭐 이런 겁니다. 민주당이 앞으로 이화영 재판이나 여러 그 분야에서 최대한 돕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자, 근데 최대한 돕겠다고 해서 변심을 했을까? 자백을 철회를 했을까? 그 정도로 지금도 민주당은 돕고 있죠. 변호인들을 막 파견을 하고 돕고 있는데 당이 최대한 돕겠다 이걸로 변심을 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3의 인물이 제3의 손이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해서 뭔가 이화영을 회유를 하거나 아니면은 압박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화영은 상당히 여러 가지 혐의가 많죠. 지금 대북송금, 본인은 외환관리법 위반, 그리고 또 쌍방울의 법인카드를 갖다가 쓴 혐의, 이런 것으로 구속이 돼 있는데, 그것뿐이 아니고 이화영은 원래 그 이해찬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죠. 그래서 이재명이 이해찬에게 대선에 나가기 위해서 친노 그룹이 필요하니까 SNS를 쳤고, 그래서 이해찬이 이재명의 후견이 되면서 이해찬이 이재명에게 파견시킨 인물입니다. 그 뒤에 이화영 뒤에는 이해찬이 있죠. 실제로 이화영의 보스는 이재명이 아니고, 이재명은 이화영이 가라고 그래서 갔고, 그 뒤에 이해찬이 있습니다. 근데 이해찬과 관련된, 그리고 그 경기도 가서 경기도 평화부지사만 한 것이 아니고 킨텍스 사장, 이런 여러 가지 직책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또 김성택에서 대선 기간에 2년 동안 매달 3천만 원씩 받아서 그것을 이해찬에게 또 전달을 해서 진미파라곤, 여의도 진미파라곤 빌딩에 비선 캠프를 만들었다. 자, 이런 이야기들도 그때 나왔었죠. 그래서 여러 군데 이화영이 이해찬과 이재명의 커넥션 사이에 이화영이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화영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이 아니고 이해찬 아닌가. 자,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 이것과 관련해서 이해찬과 이재명, 그리고 이화영, 이 관계가 지금 다시 관심이 되고 있는, 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해찬이 뭔가 메시지를 주지 않았을까? 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진미 파라곤 뭐 이런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알려지지 않은, 그리고 이해찬이 그때 뭐 자기 지지자들을 이끌고 막 중국에도 방문해서 쌍방울 공장도 가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 가지 확인되지 않은 어떤 또 다른 의혹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키맨이 이화영인데, 이화영의 또 모든 것을 이해찬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찬 쪽에서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지금 자백한 것을 번복하라는, 실제로 최근에 정가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죠. 이해찬이, 그러니까 이화영이 이렇게 갑자기 변심을 하고 이재명을 손절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니까 이해찬이 뒤에서 지시한 것 아닌가. 이제 이재명은 용도팩이다. 더 이상 무슨 뭐 다음 대통령 될 리도 없고 하니까는 이재명 보호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해찬이 자기의 신복인 이화영에게 진실을 이야기하라. 이렇게 해서 이화영이 자백하기 시작했다. 이런 분석도 나왔는데, 오히려 거꾸로 이화영이 체념을 해서 막 자백을 해버리니까 이해찬도 놀랐다. 왜냐? 다 한 묶음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찬, 이재명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하다가는 이해찬 본인에게까지 뭔가 화가 돌아올 수 있다. 자, 이런 판단을 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이 이해찬일 수가 있다. 이런 분석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이죠. 왜 그러냐면 뭔가 많이 석연치 않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회유 과정을 보면은 일단 검찰이 이화영을 불러서 막 옥중 편지를 쓰고 하니까는 갑자기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뭔지 확인을 해봤다고 하는데, 자, 일단 회유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이재명의 최측근 수도권 출신 의원, 정성호도 뭐 수도권 경기도입니다. 수도권 출신 의원이 이화영 쪽 사람들, 이화영의 가족들을 용인에서 이화영 집에 있는 용인에서 만났다. 그래서 당이 최대한 돕겠다고 약속을 했다. 자, 이렇게 되고 나서 그 직후에 부인이 이화영을 면회를 합니다. 부인과 이화영은 사이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화영은 그때 본인의 법인카드, 김성택에서 받은 법인카드를 이 부인이 아니고 내연녀, 또 다른 여성이 그 법인카드를 사용을 했다. 그래서 다 공개가 됐죠. 그래서 부인과 사이가 안 좋은데 이 부인이 이화영을 면회를 합니다. 이재명의 극성 지지층이라는 이 부인이 이화영을 면회를 하고 나서 탄원서,
탄원서를 민주당에 보내서 그 민주당이 그 탄원서를 공개를 하죠. 자, 어떻게 보면은 이게 보면은 어떤 주문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건데 그 탄원서 내용도 뭐 일반인이 썼다고 보기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죠. 이화영, 그러니까 남편 이화영이 신체적 고문보다 더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는데 이것은 군사 독재 시대의 전기 고문만큼 무섭다. 자, 이런 표현을 쓴 이 탄원서를 누가 썼는지, 본인이 썼는지, 뭐, 대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민주당에 제출했고, 민주당이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 부인이 탄원서에, 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송구하다. 뭐, 이런 그 말을 씁니다. 그리고 남편이 지금 협박을 받고 고립이 된 상태에서 이 거짓 진술을 하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갑자기, 이화영이 검찰에 자기가 했던 진술을 번복하는, 그런 내용의 옥중편지를 발송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그 옥중편지를 민주당이 공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을 보면은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을 해서 부인을 움직이고, 그 다음에 사람을 보내서, 그 배우자를 비롯해서 가족들을 이렇게 해유를 했는지, 협박을 했는지 하고, 그 다음에 이화영이 검찰 진술을 부인하는 옥중 편지를 발송을 하고 민주당이 공개를 하고 이 과정이죠. 여기서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몇 개 있습니다.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이화영의 부인이 남편이 고립됐다, 협박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 기록을 보면은 정기 고문까지 비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에 이화영이 구속이 됐는데 그동안 이 탄원서를 쓴 배우자, 가족, 그리고 지인이 면회한 횟수가 작년 9월에 구속이 됐는데 50회 이상 면회를 했습니다. 근데 고립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국회의원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가면 특별 면회합니다. 그냥 그 교도관도 없는 데서 특별 면회를 하죠. 특별 면회를 7번을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가서 특별 면회까지 하는데 어떻게 그걸 고립됐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화영의 변호인이 무려 17명입니다. 자, 민주당에서 법률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 변호인이 무려 17명인데 이 변호인들이 이화영을 접견한 것이 9월부터 지금 180회를 접견을 했는데 이 말이 안 되는 내용을 탄원서에 쓴 거죠. 자, 그러니 이것은 이렇게 누군가 조정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민주당에서는 계속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 이화영이 검찰에서 그렇게 정진상이 시켰고 또 그 내용을 이재명에게 보고했다고 검찰에서 진술을 했다는 것이 언론 보도뿐인데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믿느냐 그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 그렇지가 않죠. 이 진술을 번복했다는 내용을 검찰이 이화영에게 자백을 받아서 진술을 번복했다는 내용을 재판부에 보냅니다. 언론에 공개한 것이 아니고 재판부에 보내니까 재판부가 이화영 재판에서 이화영의 변호사에게 묻는 거죠. 아니, 그 이화영 피고인이 검찰 진술 조사에서 자백을 했다는데, 그러니까 진술을 번복을 했다는데 이재명이 쪽이 다 시켜서 한 거라고 번복을 했다는데 그게 맞느냐? 재판부가 공개 재판에서 이화영 변호인에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화영 변호인이 그렇다 인정을 하는 겁니다. 대북 송금 처음에 전혀 모른다는 입장이었으나 자기 의뢰인이 이화영이 전혀 모른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에 방북을 좀 추진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 이렇게 진술을 번복한 게 맞습니다. 이렇게 법정에서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 이것도 엉터리고, 그 다음에 김성태를 비롯해서 지금 모든 사람이 대북 송금에 이재명 쪽이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김성태는 물론이고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이 사람도 구속이 되어 있죠. 이 사람도 그거를 인정을 했고 또 그 과정에서 국정원이 파악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국정원 직원도 법정에서 다 진술을 했습니다. 또 하나, 북한에서 그러면은 돈을 800만 달러를 받았다는 사람 이름들이 막 나옵니다. 뭐 송호경인가요? 몇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그럼 북한에서 돈을 안 받았으면은 북한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우리에게 돈도 안 줘놓고 무슨 저 남조선 사람들이 이 매도를 한다. 그러니까 발끈하겠죠. 자, 그런 것도 없습니다. 지금 오로지 이화영과 이재명 두 사람만 부인을 하다가 이화영은 다시 이쪽으로 번복을 했는데 이화영이 다시 또 이재명 입장에 섰기 때문에 뭔가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을 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당에서 최대한 돕겠다. 이 정도가 아니고, 뭔가 큰 약속이 있었을 것이다. 아니면은, 약속 아니면은 협박이 있었을 것이다. 이화영의 또 다른 약한 고리를 붙들고, 자,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때 남북 정상회담 대가로 4억 5천만 달러를 북한에 보내서 대북송금 특검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주도했던 박지원 그 전 의원이 그때 구속이 되고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그때 상당히 비판이 많았습니다. 뭐 남북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은 적국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돈을 줬다. 자, 그런데 지금은 남북 관계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이재명은 개인 욕심, 대권 욕심 때문에 북한에 돈을 주도록 했다는 거죠. 뭐냐면은 이재명이 어떤 뭐 대통령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 교류를 하면서, 그 문재인이 북한을 가는데 단체장 중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접경 지역의 최문순, 그 강원도지사만 데리고 갔습니다. 이재명을 빼버렸죠. 오히려 경기도가 접경 지역은 북한과 접경 지역은 더 넓은데도 이재명을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대권 주자군에서 아웃시켰다. 이런 그때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이재명이 독자적으로 추진을 한 거죠. 아, 그래? 문재인이 나를 안 데려가? 그럼 나 혼자 가겠다. 이렇게 해서 추진을 했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갔을 때와 이번에 약간 비슷한 것은 뭐냐면은 기업체가 돈을 대납을 해준 거죠. 그때는 현대가 돈을 대납을 해줬습니다. 현대가 돈을 대납을 해줬는데, 그거는 대북 사업을 하던 업체죠. 현대는. 그때 대북 사업을 하던 업체에서 돈을 대납을 해줬는데, 이번에도 기업 출신이 해주긴 해줬지만, 좀 상황이 다릅니다. 김성태는 정상적인 기업인이라기보다는 조폭 출신이죠. 조폭 출신의 기업 인수합병 전문가였는데, 조폭 출신 그 사업가의 돈을 받아서 북한에 가려고 했다. 돈을 줬죠. 자, 그것을 추진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그때 당시와는 DJ 때와는 또 다릅니다. 그 상황에서 자백이 나오고, 가장 핵심 인물의 자백이 나오니까 구속 위기에 다시 몰렸죠. 그러니 뭔가 또 이하영의 어떤 약한 고리를 가지고 압박이나 협박을 했는지, 아니면 또 회유를 했는지, 나중에 뭐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면은 뭐 이렇게 회유를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을 해서 자백을 철회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법조인들은 한번 자백을 한 것을 뭐 철회한다고 해서 그게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시각이기 때문에 이런 시도가 큰 영향은 없이 아마 7말 8초 또는 8말 9초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은 여전히 높습니다. 증가 뒷담화였습니다.